중국 정치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개된 사실과 그 사실을 둘러싼 해석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최근 장쩌민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고 시진핑이 직접 연설하는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한 명의 전직 지도자를 기리는 행사는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이 거론되는 시점과 겹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정도의 규모인가? 그리고 이 장면이 현재 권력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행사와 인사 변화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배경을 특정한 권력 투쟁으로 연결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 자가 매체와 비공식 소식통의 주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논리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쩌민을 둘러싼 기념 행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문은 장쩌민의 위상이 다시 크게 부각된 배경에 베이다이허에서의 정치적 긴장과 원로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정칭주의, 여러 세력 사이를 오가며 협상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원문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축은 군입니다. 정치 지도부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군의 움직임은 언제나 중요한 변수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장유샤와 류절리입니다. 원문은 두 사람의 상황을 둘러싼 군 내부의 불만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오래전에 퇴역한 군 원로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식 주장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이 서사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의 거취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곧 류위안, 리쪼청, 판창룽, 우성리 같은 인물들로 확장됩니다. 류위안은 류사오치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정치 공작과 고위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소개됩니다. 리쪼청은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진 장성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원문은 그가 1979년 중월 전쟁 당시 전투 현장에서 지휘 경험을 쌓았고 이후 합동참모체계의 핵심 직책까지 올라갔다는 이력을 길게 설명합니다. 판창룽은 과거 진안 군구를 지휘했고 우성리는 오랫동안 해군을 이끌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원문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직책을 떠난 지 오래되었더라도 과거의 지휘 관계와 인맥 그리고 개인적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역 장성이 과거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현역 부대를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원문은 이 두 영역을 매우 가깝게 연결하지만 검증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해석이 등장하는가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군의 지휘 구조와 인사 변화, 그리고 각 전구의 움직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사는 5개 전구로 확대됩니다. 먼저 중부 전구는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책임진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원문은 제82 집단군과 류라오심 부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끌어와 류사오치와 류위안의 계보까지 연결합니다. 공식적인 포상 행사나 훈련 자체는 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이지만 원문은 그 시점과 상징성을 정치적 메시지로 읽습니다. 특히 장유샤와 류절리 관련 소식이 나온 직후의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부정구가 베이징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세력처럼 묘사합니다. 서부정구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원문은 장유샤와 류절리가 과거 서부 지역에서 쌓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지역 지휘관들이 중앙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베이징이 계속해서 인사를 건드릴 경우 더 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비공식 소식통의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개된 군사활동만으로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부정구에 대해서는 인사 변화와 지휘권 문제가 강조됩니다. 원문은 과거 시진핑과 가까운 군 인맥이 강하게 자리했던 지역이
오히려 최근에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고 서술합니다. 지휘관 교체와 고위 장성들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실제 명령 체계가 누구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군사 행동 능력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서 한 장이 아니라 탄약, 통신, 병력 이동 같은 실제 요소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논리입니다. 북부전구와 남부전구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묘사됩니다. 북부전구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훈련을 이어가며 중앙의 갈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남부전구는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의 임무를 우선하면서 중앙 정치의 혼란보다 자신의 작전 구역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원문은 이 차이를 모아 하나의 강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에는 중앙이 명령하면 각 전구가 어떻게 실행할지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각 전구가 먼저 이 명령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매우 큰 주장입니다. 전구마다 임무와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 방식이나 공개 활동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의 지휘력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더 안전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 전구의 서로 다른 움직임과 잦은 인사 변화가 외부 관찰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원문의 서사를 따라가면서도 사실과 추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군을 넘어 정치 원로들의 협상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군 내부의 불확실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치 지도부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문은 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정칭종을 내세웁니다. 과거 여러 세력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가 베이다이어해에서 열흘 동안 조건을 조율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 협상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군 내부의 긴장을 넘어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물러날 수 있는가라는 더 복잡한 정치적 질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칭융이 실제로 베이다이허에서 열흘 동안 여러 세력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록이 아니라 원문과 일부 해외 매체가 전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이 장면을 중요하게 배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군 내부의 긴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한 명의 정치 원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이야기로 바꾸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전처럼 모두를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정칭중은 시진핑 이후 정치적 정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고쟁도의 안전판을 남길 것인지 조건을 조율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 개인뿐 아니라 그와 가까운 인사들과 과거부터 이어진 보수적 정치 네트워크까지 포함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니라 권력 변화 이후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로 확대됩니다. 이 지점에서 원문은 자칭린과 장더장 같은 원로들을 함께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과거 시진핑의 부상을 지지하거나 보수적 정치 질서와 연결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안전한 퇴장을 논의하려 해도 다른 원로들이 왜 당신들이 그의 조건까지 대신 협상하느냐고 묻는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직접 확인된 회의 기록이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문이 보여주려는 정치적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는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세력이 공통의 중재자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그 중재자의 영향력도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정칭궁이 예전에는 시진핑과 원로들 사이를 오가며 의견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쪽도 그의 말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시진핑이 어떤 조건으로 물러날 수 있는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그 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원문은 원자바오를 배치합니다. 가장 강한 장면은 이른바 친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친청은 중국 정치사에서 고위 정치 사건과 연결되어 자주 언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강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원문에 따르면 정칭중이 정치적 정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 세력에게도 퇴로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하자 원자바오 쪽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한쪽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2012년 뉴욕타임스가 원자바오 가족의 자산 문제를 보도했던 일을 다시 끌어옵니다. 당시 원자바오 측 변호인들이 보도 내용을 반박했고 가족 재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연결해 현재 전해지는 발언에 무게를 실으려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응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비공개 협상에서 특정한 말을 했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정칭육의 논리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퇴로를 남기자는 것이라면 원자바오의 논리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예외를 두지 말자는 방향입니다. 전자가 정치적 타협의 언어라면 후자는 동일한 기준과 책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문 속 정칭점은 점점 협상하기 어려운 위치로 밀려납니다. 여기에 원문은 위정성을 등장시키면서 긴장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위정성이 관심을 보인 것은 시진핑의 퇴진 조건이 아니라 장유샤와 류전리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지를 묻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이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서술이지만 정치적 책임과 권력 분배를 논의하던 서사를 사람의 행방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원문은 만약 고위 인사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로들도 자신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와 별개로 정치 엘리트 내부의 불안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 군 원로들에게까지 번질 경우 문제는 단순한 인사 조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다음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시점에 장점인이 다시 크게 조명되는가? 원문은 그 이유를 과거의 보수적 원로 네트워크를 다시 묶어야 할 필요성에서 찾습니다. 장점인 시대에 형성된 관계망과 정칭률의 과거 조정 능력을 상징적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념 행사의 존재와 공개된 공식 메시지까지입니다. 그 행사가 실제 특정 권력 협상의 결과인지는 공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는지를 서둘러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사와 인사 변화, 군의 활동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자가 매체가 전하는 비공식 주장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같은 수준의 정보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제한된 출처의 주장은 주장대로, 분석자의 추론은 추론대로 구분해야 전체 그림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치가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작은 인사 변화 하나, 행사 일정 하나, 오래된 인맥 하나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자극적인 결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장점인 기념 행사, 장유샤와 류전리를 둘러싼 의문, 5 전구에 대한 해석, 정칭육의 협상설, 그리고 원자바오와 위정성을 둘러싼 이야기까지 하나로 놓고 보면 중국 권력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실이 특정 결론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개 행사에서 누가 등장하고 누가 빠지는지, 군 고위 인사의 공식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앙 지도부가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비공식 주장 가운데 무엇이 시간이 지나 공식 정보와 일치하거나 반박되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인사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원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지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면서 중국 정치의 변화와 그 배경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